갤럭시 유저가 아이폰으로 갈아탄다면? 와, 이게 안 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4개월 동안 써본 갤럭시의 아쉬운 점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해요. 제가 앱등이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갤럭시로 갈아탔어요. 아이폰보다 좋은 점도 많고 한국에서는 확실히 갤럭시가 편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앱등이가 바라본 갤럭시의 아쉬운 점 뭐가 있는지 바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사후 지원 업데이트입니다.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판올림은 보통 3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안드로이드 폰들에 비해 갤럭시 플래그십 판올림은 비교적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앱등이 분들은 잘 알다시피 아이폰은 판올림을 무려 5번이나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아이폰 6s 같은 경우 2015년 가을쯤에 출시한 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한 iOS 버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2-3년 단위로 바꾸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한 스마트폰을 오래 쓰시는 분들, 구형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폰에 비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경우 구형 스마트폰이든 최신 스마트폰이든 업데이트가 뜨면 모두 같은 날짜에 업데이트가 올라오지만 갤럭시는 한 달 단위로 최신 플래그십부터 시작해서 구형, 플래그십, 중저가 스마트폰 순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지만 제일 낮은 보급형들과 플래그십 간의 격차는 무려 8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은 보급형 SE2와 아이폰 12 업데이트 격차가 없지만 갤럭시는 보급형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개인적으로 걸리더라고요. 갤럭시의 단점 두 번째는 바로 복잡한 제품 라인이었습니다. 갤럭시는 저가형부터 시작해서 플래그십을 넘어선 폴드 시리즈까지 매우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격대가 다양한 라인업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 많이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해가 안 되는 점 첫 번째는 플래그십 같은 경우 S2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간 다음 S10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S20으로 넘어갔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0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S21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굳이 11을 건너뛰고 S21을 적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라인인 A 시리즈도 보면 A40, A30으로 나왔는데 한 세대를 올라갈수록 A41, A43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M 시리즈가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갤럭시 M 시리즈의 경우 인도 시장 전용 폰으로 출시한 시리즈인데 한국에도 가성비를 밀기 위해 갑자기 M12 같은 거를 출시하면서 갤럭시 A12랑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게다가 A02S 같은 파생 모델도 많기 때문에 멈춰! 요즘 들어 라인업이 너무 복잡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안 나오는 갤럭시 F 시리즈 같은 것도 있어요. 갤럭시의 단점 세 번째는 바로 중고가 방어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 중고가 방어가 안 된다. 물론 아이폰도 아이폰 XS나 SE2를 보면 예전만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갤럭시 유저라면 이건 100% 공감할 거예요. 예를 들어 S21 울트라가 극단적인 예시인데 얘는 출고가가 159만원에 나왔어요. 지금 보면 50만원대에 팔리고 있을 정도로 1년 조금 지났는데 100만원 이상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추가로 출시한 지 몇 달 안 된 S21 울트라 같은 경우 출고가가 139만원인데 지금은 80만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물론 갤럭시의 경우 아이폰에 비해 지원금도 높고 특판도 자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에 비해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매해서 사는 건 추천하는 편이지만 갤럭시를 자급제로 구매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사는 순간 마이너스 2에서 30% 감가되는 건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갤럭시는 자급제보다는 공시 지원금, 특판이 나올 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네요. 갤럭시의 마지막 단점은 바로 잔렉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는 보급형이 아닌 S21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 앱등이었던 저로서는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움이 정말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갤럭시는 알게 모르게 버벅임이 존재합니다. 물론 홈화면에서 화면 전환은 매우 부드럽고 120
120Hz 주사율 정말로 부드러워요. 그렇지만 특정 작업을 하거나 성능을 끌어올려야 할 때, 예를 들어 카메라 잘렉이 있어요. 120Hz로 쏴주다가 카메라를 켜거나 끄게 되면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히려 120Hz라서 잘렉이 눈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런 사소한 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점은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월 동안 써본 갤럭시의 단점 4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폰을 오래 쓰다가 갤럭시로 갈아탄 저로서는 삼성페이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3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쭉 갤럭시를 메인폰으로 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